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세계 4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절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 치는 유일한 나라. 제품 매뉴얼을 전혀 보지 않으면서도 최신 전자제품을 귀신같이 빠르고 정확하게 활용하는 정말 특이한 나라. 평소에는 모래알같이 흩어지다가도 위기가 닥치면 단결력이 10만 배 상승하는 경이로운 회복 탄력성을 가진 나라. 모두 바로 한국을 표현하는 말들인데요.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하는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30년간 바라본 한국에 대해 기고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누르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브린입니다. 30년간 워싱턴 타임즈, 영국 가디언, 더 타임스의 서울 특파원으로 일하며 한국을 관찰해왔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나라,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민족이기도 하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특파원의 임무로 시작했던 것이 어느새 제 인생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버렸죠. 한국인들에게는 분명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사회 곳곳에 부패가 있으며 당파성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런 단점들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은 마치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면서도 가장 열심히 놀고 한순간에 격렬하게 분노하다가도 금세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른 특파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도무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이 바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성, 더 나은 것을 향한 끊임없는 열망. 이것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인들의 집단적 열정이었습니다. 어떤 목표가 생기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었죠. IMF 외환위기 때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월드컵 때의 거리 응원. 이런 모습들은 외신 기자였던 저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관찰한 한국의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모순적이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한국만의 매력이 되는 신비한 나라였죠. 이제부터 제가 30년간 기록하고 관찰한 한국인의 특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그들의 독특한 매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숫자로 보는 한국인의 특별함입니다. 제가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한국인들의 지적 능력과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평균 IQ가 105를 넘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제가 한국의 교육 현장을 취재하면서 본 것은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아닌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놀라운 교육 시스템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시간 활용 방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동시간이 2위인 동시에 여가 시간은 3위를 기록하고 있죠. 처음 이 통계를 접했을 때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들이 게으르게 보일 정도로 한국인들은 거의 잠을 자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맹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나요?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읽지 못하는 국민이 25%가 넘습니다. 20년 전에는 40%에 달했죠.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그 자체로 놀라운 과학입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데 비해 한글은 무려 10,000가지의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복잡한 한자와 히라가나, 카타카나를 혼용하다 보니 최근 20, 30대의 한자 문맹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국방력 측면에서도 한국은 세계 5위권입니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더욱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한국의 교육열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수준입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때로는 과도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이것이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문맹률 제로에 가까운 성과를 만들어낸 원동력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인터넷 인프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초고속 인터넷망을 갖추고 있죠.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성과가 아님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한국인들의 성향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이러한 모든 수치들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인들의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발전에 대한 갈망입니다. 때로는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특징들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에서 유례없는 발전을 이룩한 것이죠. 이제 한국의 가장 인상적인 순간 중 하나인 IMF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97년 저는 한국의 IMF 구제금융 신청을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은 한국의 회복에 최소 20년에서 3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죠. 하지만 한국은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체제가 시작된 후 불과 3년 만인 2000년 12월 4일 한국은 모든 차입금을 상환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회복이었죠. 그러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골 할머니부터 어린 학생들까지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죠.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한 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단결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백 미터의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금반지, 금목걸이, 심지어 금리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을 국가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의 가치를 넘어선 것이었죠. 한 민족의 자존심이자 위기 극복의 의지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운동이 정부의 강제나 압박 없이 순수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어떤 나라도 이런 식의 국민적 합의와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특별함이었죠.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모색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 삭감을 받아들였고 경영진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이런 고통 분담의 과정이 있었기에 빠른 회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나라의 국민들이 이토록 단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그들의 애국심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많은 의문을 제기했죠.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한국인들의 독특한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그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닌 공동체에 대한 깊은 책임감이었죠. 이러한 경험은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IMF 위기 이후 한국 경제는 더욱 탄탄해졌고 기업들은 더욱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위기 극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확인했고 함께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인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한국 시장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소비자들입니다. 처음 이걸 발견했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한국 소비자들은 마치 전문가처럼 제품을 분석하고 평가합니다. 그들은 결코 불완전한 제품을 용납하지 않죠. 제가 본 한국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마치 거대한 품평회장 같았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 즉시 디테일한 리뷰가 올라옵니다. 그것도 단순한 감상이 아닌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죠. 심지어 제품의 개선점까지 제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피드백의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 달이 걸릴 법한 소비자 반응이 한국에서는 단 며칠 만에 나타납니다. 기업들은 이런 빠른 피드백을 통해 제품을 개선할 수 있죠. 한국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실험실인 셈입니다. 만약 어떤 제품이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다면 그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한국 시장에서 실패한 제품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이것이 바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테스트 마켓으로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또 다른 특징은 트렌드에 대한 민감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한 제품이 인기를 얻으면 곧바로 새벽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만큼 실증도 빨리 내는 편입니다. 제가 특히 놀라웠던 것은 소비자들의 적극성입니다. 만약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은 단순히 불평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직접 해결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직접 개선된 제품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한국의 젊은 층은 특히나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마치 레드불을 마시고 사는 것처럼 항상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이런 특성이 한국을 세계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었죠. 기업들의 입장에서 한국은 완벽한 테스트 마켓입니다. 높은 인터넷 보급률, 빠른 피드백, 까다로운 소비자. 이 모든 것이 제품을 검증하고 개선하는 데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특히 IT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한국만큼 좋은 테스트 베드는 없습니다. 한국 시장의 이러한 특성은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도 높였습니다. 까다로운 본토 시장에서 생존한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삼성, 현대, LG와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본 한국의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고 가장 빠르며 가장 혁신적인 시장.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열정적인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순 속의 조화, 바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제가 30년간 관찰한 한국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역설적인 민족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때로는 이 똑똑함이 지나쳐서 깜깜이라고도 불리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으면서도 잘못된 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 민족입니다. 문제를 발견하면 반드시 지적하고 개선하려 듭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국은 세계의 모든 기업들에게 최고의 실험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든 새로운 서비스든 일단 한국 시장에 내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감각적이고 까탈스러운 소비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이죠. 특히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동시에 가장 열심히 노는 민족이죠. 이것은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인들은 일을 자연스럽게 해냅니다. 그들에게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노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국인들의 감정 표현도 매우 독특합니다. 화를 내더라도 굉장히 격렬하게 내고 기뻐할 때도 온몸으로 기뻐합니다.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싸우지만 또 쉽게 화해하고 금세 형동생하면서 삼겹살에 소주를 함께 마시죠.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것이 한국의 특징입니다. 마치 비빔밥처럼 여러 가지 상반된 요소들이 하나로 섞여 독특한 맛을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국만의 매력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성은 때로는 단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너무 예민하고 너무 감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특성들이 오히려 한국을 더욱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토록 빠른 변화와 발전을 이뤄낸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특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들은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더 빠른 것을 원하며 더 완벽한 것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가 30년간 지켜본 한국은 항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때로는 모순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항상 발전을 이뤄냈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힘이고 한국인들의 특별함입니다. 어쩌면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민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 속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고 그들만의 독특한 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것으로 제가 30년간 관찰한 한국과 한국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한국을 칭찬하는 영상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브린 기자의 관찰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칭찬이 아닌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지켜보고 분석한 깊이 있는 시선이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의 약점도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그의 통찰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성급함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달 문화를, 가장 빠른 인터넷을 만들어냈죠. 우리가 까다롭고 예민하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의 테스트베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